생방송의 붉은 온에어 불빛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흔히 공정한 승부의 세계를 기대한다. 하지만 지난밤 대한민국을 뒤흔든 오디션 프로그램의 현장은 예술적 완성도를 향한 심사석의 냉철함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감정적 터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베테랑 가수 정훈이가 던진 계산된 감정이라는 날카로운 비수가 어린 천재 빈예서의 심장에 꽂히던 그 찰나 시청자들은 열광하거나 분노했지만 그 이면의 거대한 설계자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새벽 2시 17분 정훈이의 용기 있는 고백이 담긴 사과문은 단순히 개인의 과오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청률이라는 괴물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떻게 아티스트의 진심을 난도질하는지 폭로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첫째로 이번 사건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던진 가장 큰 충격은 심사위원이라는 전문적 권위조차 제작진의 시청률 지상주의와 상업적 논리 아래 소모품으로 전락했다는 서글픈 사실이다. 정훈이 심사위원이 사과문을 통해 용기 있게 밝힌 제작진으로부터 생방송 직전 긴장감을 높여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받았다는 대목은 현대 오디션 프로그램이 직면한 공정성 결여와 윤리적 파산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실제 방송 시장의 시청률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출연자 간의 갈등이나 심사위원의 독설이 극대화된 회차의 실시간 점유율은 평소보다 무려 25에서 30%가량 급등하며 광고 단가 역시 이에 비례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작진은 이러한 자본의 논리를 관철하기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온 심사위원의 음악적 명성을 악역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희생시켰다. 정훈이는 생방송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전문적인 음악적 비평을 내려놓고 제작진이 설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격적 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내뱉는 시스템의 도구가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오디션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참가자의 절박한 꿈과 심사위원의 직업적 양심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음을 증명하며 대중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는 심사위원의 전문성이 아닌 연기력을 요구하는 기형적인 방송 생태계를 고착화시킨다는 점에서 업계 전체의 심각한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둘째로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파편화된 편집 영상이 어떻게 진실의 맥락을 거세하고 한 아티스트의 평판을 순식간에 난도질하여 사회적 매장으로 물렀는지 그 잔혹한 메커니즘을 목격했다. 생방송 종료와 동시에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각종 플랫폼으로 쏟아져 나온 15초의 분노는 정훈이를 시대의 복권으로 빈예서를 비운의 희생양으로 박자했다. 특히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제작된 자극적인 썸네일과 정훈이 인성 논란, 빈예서 눈물 같은 확증 편향적 문구들은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디지털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이러한 짧은 숏폼 콘텐츠는 시청자가 전체 무대의 서사를 파악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며 오로지 갈등의 절정만을 반복 재생함으로써 뇌에 강렬한 부정적 낙인을 찍는다. 실제 한 디지털 평판 분석 기관이 이번 사건 직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논란 발생 후 단 1시간 이내에 생성된 비난 댓글의 72.4%가 전체 무대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채 오직 편집된 클립과 타인의 댓글 반응에 동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실 확인보다 감정 표출이 우선시되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소비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맥락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로지 분노의 배설만이 남았으며 정훈이의 SNS는 단 몇 분 만에 수만 개의 모욕적인 언사로 도배되었다. 이러한 휘발성 분노의 확산 속도는 당사자가 해명하거나 진실이 규명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 현대판 디지털 단두대의 공포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이는 결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디지털 플랫폼의 속도전에 휘말려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쉽게 내팽개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뼈아픈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셋째로 이 모든 혼돈과 소음 속에서 빛난 빈예서의 절제된 진심은 오디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의 힘과 고도의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다. 대중과 제작진이 은연중에 기대했던 모습은 아마도 심사평에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 호소를 이어나가는 전형적인 비운의 천재 프레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빈예서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무대는 제 책임, 심사는 심사위원의 책임입니다. 저는 다음 무대로 답하겠습니다라는 단세 문장의 정제된 메시지로
논란의 본질을 완벽하게 재정의했다. 이는 단순한 방어적 대응을 넘어 타인이 설계한 감정적 소모전에 늪에 빠지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논쟁의 중심축을 다시 예술적 가치로 되돌려놓은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빈에서의 이러한 태도를 자기 분화의 극치라고 분석한다. 타인의 비난과 외부의 상황에 자신의 정체성을 내맡기지 않고 아티스트로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 다음 무대에만 집중함으로써 대중의 시선을 비난해서 기대로 치환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제작진이 강요한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수동적 역할을 스스로 걷어차고 자신의 서사를 직접 집필하고 주도하는 능동적 아티스트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러한 침착함과 단단한 자아는 화려한 기교나 고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서적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분노하던 대중의 마음을 경외심으로 바꿔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아티스트가 외부의 부당한 프레임에 어떻게 응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교과서적이고도 품격 있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넷째로, 논란 직후 이어진 두 번째 무대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음악적 완성도는 왜곡된 심사와 저급한 논란을 일시에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무기가 바로 예술의 본질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오늘은 변명하지 않겠다. 그냥 노래하겠다며 마이크 앞에 선 빈예서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서사였다. 첫 소절이 터져나오는 순간 관객들은 단순한 가창력이 아닌 아티스트의 영혼이 담긴 울림을 마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낮고 단단하게 지면을 파고들었으며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실린 감정의 무게는 마치 자신을 향한 편견과 제작진의 자기적인 연출을 향해 던지는 서슬퍼런 일침과도 같았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 무대를 두고 기술적 완성을 넘어선 정신적 승화의 현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창 중반 감정이 고조되는 후렴구에서 빈예서가 보여준 절제된 폭발력은 현장의 관객들을 물리적으로 진동시켰고 누군가는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으며 누군가는 숙연하게 고개를 숙였다. 무엇보다 압권이었던 것은 카마레가 포착한 심사석의 풍경이었다. 독설의 중심에 섰던 장훈희 심사위원이 채점을 위해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무대를 응시하는 장면은 그 어떤 해명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찰나의 순간은 심사자와 피심사자라는 수직적 계급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고 오직 음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아래 두 인간이 대등한 예술가로서 조화하는 기적적인 현상이었다. 평론가 임진모 씨는 오디션의 경쟁 시스템은 때로 예술을 숫자로 가두려 하지만 빈에서는 그 시스템 자체를 음악적 도구로 활용해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해냈다며 이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한 아티스트의 존재론적 선언이었다고 극찬했다. 결국 진심이 담긴 무대는 모든 정치적 수사와 악의적 편집을 무력화시키며 예술이 가진 정화의 힘이 무엇인지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마지막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며 빈예서가 정훈이에게 건넨 선생님 괜찮아요. 다음엔 저 말고 제 노래를 평가해 주세요라는 최후의 일침은 우리 시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무겁고도 거대한 숙제를 남겼다. 이 발언은 단순한 용서의 제스처를 넘어 아티스트의 인격과 감정을 시청률을 위한 재료로 소비해온 방송가의 기만적인 문법을 즉각 중단하고 다시금 예술적 결과물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아티스트의 정당한 권리 선언이었다. 사회학자들은 빈예서의 일침이 미디어 권력의 민주화를 상징한다고 해석한다. 그동안 제작진과 심사위원이라는 권력층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의되던 참가자의 가치가 이제는 참가자 본인의 확고한 철학과 실력을 통해 역으로 제정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혁신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제 방송 제작진은 단순히 갈등을 연출하여 시청률을 확보하려는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아티스트의 고유한 예술성이 오염되지 않고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건강한 토양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시청자들 역시 이번 사태를 통해 짧은 편집 영상과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휘둘려 타인의 삶을 쉽게 재단하는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대중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 너머에 숨겨진 의도와 시스템의 폭력성을 읽어내는 성숙한 수용자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결국 이번 정훈이와 빈에서 사이의 사태는 한 개인의 사과와 한 참가자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일회성 에피소드가 결코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 즉 자극적인 소모성 연출보다 예술가 한 사람의 진정성과 존엄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세운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누가 이겼는가를 묻는 저급한 오디션의 시대를 지나 누가 우리를 음악으로 감동시켰는가를 묻는 진정한 예술의 시대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빈에서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남긴 울림은 방송의 불이 꺼진 뒤에도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인격 존중의 가치를 일깨우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